자, 올해 넷째 주 경마 주간입니다. 좀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월말 경주라고 보기는 봐야겠죠. 근데 월말 경주치고는 출전 두수가 또 그렇게 많은 편은 솔직히 아니고요. 요즘은 뭐 월말 경주라고 해서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배당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월말 경마라는 변수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부경에 오픈 경주가 있기 때문에 서울 기수들이 좀 부경에 많이 좀 내려가 있고, 가장 변수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 정지죠. 그래서 6월 1일까지 기승을 못 합니다. 자, 그 점이 어느 정도 좀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마는 어렵습니다. 뭐 쉬우면 경마가 아니죠. 근데 그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 추리를 하고 어떤 전개를 예상을 하면서 마번을 도출해내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기마, 그러니까 능력이 동반이 안 된 그냥 인기마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과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11마필 중에서 3마필 정도가 지금 데뷔전에 나오고 있고요. 이제 실전경을 갖고 있는 마필이 한 8마필 정도 출전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전에서 강력한 임팩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인기마들의 좀 접전 구도로 흐를 가망이 조금은 높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에도 좀 관심이 가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 예상을 좀, 전개 예상을 해보면요. 일단 딱 스타트가 되면 이 4번마 크레이지샤, 6번마 베아트리스, 7번마 메리트 선샤인,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에 나갈 것으로 보이고, 3번마 티지 더 패션이나 또는 이 8번마 울트라히트, 그리고 10번마 천적책, 이런 마필들이 선입권 전개 속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11번마 킹 오브 드래곤이 과연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해지는 경주고요. 결국은 뭐 사전 인기도로 보면 막판에 4번마 크레이지샤의 버티기, 그리고 6번마 베아트리스에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킹 오브 드래곤이 데뷔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싹수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점 때문에 좀 이세마필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 3번마 티지 더 패션이 직전 경주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다. 이 정도가 지금 인기마입니다. 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인기마 중에서 이 4번마 크레이지샤, 아마 인기 1, 2를 다툴 마필로 보여지는데 이 마필의 전개를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크레이지샤가 페더럴리스트의 자마고요. 최근에 페더럴리스트의 자마들이 하위군 단거리에서 앞선 승부를 하고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는 봐야 되는데, 자, 이마필이 김하연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의 호기는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조교 모습을 보면 좀 마체가 상당히 좀 무거워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 과연 직전에 보였던 모습대로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쉬운 선행이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6번 게이트에 있는 베아트리스, 자, 이 마필이 4세 안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4번뿐이 안 뛴 마필, 데뷔가 상당히 늦었던 마필이고, 김성현 기수가 계속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일단 거리를 줄여서 도전을 하고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선행도 가능한데 최근의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어떻게 보면 기습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은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자, 7번만 메리트 션샤인은 보여준 걸음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순발력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데 그냥 단순 선행마처럼 보이는 마필입니다. 앞선에는 가겠지만 뒷심이 너무 없는 마필이고,
출주 주기 자체도 이제 17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조개무스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을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버틴다면 6번마 베아트리스 정도가 버틸 수 있고, 저는 이 마필이 이번 경주 전개의 중심에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티지 더 패션, 8번마 울트라이트, 그리고 11번마 킹 오브 드래곤 정도가 있는데, 자, 3번마 티지 더 패션은 지금 푸르칸 기수가 기승전지에서 풀려서 출전을 하고 있죠. 자, 이 마필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직전 경주가 데뷔전이었고, 주행 심사를 3번을 거친 마필인데, 그러니까 주행 불량기를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교 모습을 보면요. 자, 이 마필이 한 번뿐이 안 나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신마죠. 근데 신마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마필입니다. 마체형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어쨌든 혈통적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마필. 특히 이번 경주 앞선에서 좀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질 경우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도 있고, 게이트도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입권 자리 잡기는 좀 좋아 보이는 마필이고요. 8번마 울트라 하이트는 직전 경주 박대종 기수가 기승하고 이제 3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다시 또 인기마가 됐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마필은 조금 밋밋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마필.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이 보면 지금까지 4번을 나왔는데, 직전 경주 분명히 변화의 모습은 와서 3차까지는 왔지만 그 전 경주들을 보면 완전 바닥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은 아니고요. 자, 이번 경주에 가장 관심이 되고 문제가 되는 마필은 이 11번마 킹 오브 드래곤입니다. 자,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2세 수말입니다. 이제 2세 마필들이 이제 속속 데뷔전을 치르기 시작하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루키 경주도 치러지겠죠. 자, 근데 이 마필은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입니다.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들의 특징이 대체적으로 순발력이 그렇게 막 좋은 마필들은 없지만 뒷심은 상당히 좋고 근성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준철 조교사 마방, 어쨌든 신마를 잘 만들어내고요. 단거리 경주에 특화된 조교를 할 수 있는 조교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킹 오브 드래곤이 이번 경주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외곽이라는 단점도 좀 있고 아직은 2세 마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교시 보면 이제 상위군이랑 병합을 하는데 발걸음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은 이제 실전을 거듭할수록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좀 인기 많이 4번마 크레이지 샤나, 8번마 울트라이트는 조금은 뒤로 돌릴 생각이고, 앞선을 나갈 수 있는 6번마 베아트리스를 중심으로 배팅을 해볼 건데, 현장에서 만약에 11번마 킹 오브 드래곤의 상태를 보고 이 마필이 상태가 좋아 보이면 이 마필이 충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2세 말하는 거,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복병권에서 보자면 역시 데뷔전을 치르는 10번마 천적책, 발음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언캐처드의 자마죠. 데뷔전 모습을 보면 주행심사에서 능력 미달이 나왔던 마필인데 그 다음번 주행심사에서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점점 조교를 거듭하면서 마필이 조금씩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있는데, 과연 데뷔전에서 그런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기는 하지만, 글쎄요,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베아트리스, 3번마 티지 더 패션, 11번마 킹 오브 드래곤,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천적책,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부진의 늪에 빠질 가망이 높은 부진마들의 경주이기는 한데, 따라서 좀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좀 남아있는
그런 마필들한테 조금은 더 기대를 걸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1번마 질주천하, 2번마 신의 운명, 4번마 제라킨, 5번마 한강 캡틴, 7번마 나이트참, 8번마 투아레그나인 정도가 일단 딱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 중심을 이 5번마 한강 캡틴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페더러리스트의 자마입니다. 역시 한강 시리즈의 마필이고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 1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었죠. 그런데 1번 게이트에서 안에 딱 갇혀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출발도 안 됐고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2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휴양마죠. 휴양마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마필이 분명히 변화가 좀 온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직전 연습 주행 11번 게이트에서 물론 주행 심사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앞선에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뒷심은 당연히 갖고 있는 마필. 거기에다가 이 마필의 상태도 제 조교 모습도 저는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번마 한강 캡틴이 선위권에서 자리만 잡고 갈 수 있다면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5번마 한강 캡틴이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면 저는 동반 입상할 수 있는 마필로 이 한강 캡틴보다 앞선에 쓸 수 있는 마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죠. 그 후보가 1번마 질주천하, 4번마 제라킨, 7번마 나이트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번, 4번, 7번이 앞선에서 치열하게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5번마 한강 캡틴이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마필을 넘어선다는 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행 마필 중에 한 마필하고 이 5번마의 동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자, 1번마 질주천하는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조금 들쭉날쭉한 마필이죠. 그렇기는 한데 1번 게이트에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번 경주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좀 강하게 밀고 나갈 가망이 높다. 그러면 게이트의 이점을 좀 살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순발력으로는 4번마 제라켄이나 7번마 나이트 참에는 분명히 좀 뒤지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게이트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4번마 제라킨이 아마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그리고 입상의 경험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앞선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제라킨이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경합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외곽에 있는 이 7번마 나이트 참도 정우주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마필도 선행을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마필도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자, 직전 경주 1400이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휴양 복귀전에서 선행을 가고 막판까지 좀 끈끈하게 좀 버텼지만 한 발이 좀 아쉬웠던 마필. 근데 착차는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거리가 13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정우주 기수 입장에서는 욕심을 낼 만한 편성인 거죠. 그러면 7번마 나이트 참이 선행을 가고 4번마 체라킨과 경합을 하는 상황 속에서 안게이트의 1번마 질주천하까지 뛰쳐나오게 되면 결국 선행마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뒷심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버틸 가망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인 이 2번마 신의 운명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퍼지의 자마죠. 그러니까 다루기 힘든 퍼지의 자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필이 솔직히 좀 밋밋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선을 나가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좀 근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 힘이 그럼 그렇게 막강하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경주고요. 8번마 투아레그나인은 16번을 나와서 준우승 한 번 한 건데 그게 직전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직전 경주의 모습 때문에 좀 강한 인상을 좀 남길 수는 있는데 직전 경주 보시면 앞선을 나가고 버텼던 마필이거든요. 1번 게이트에서. 근데 이번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솔직히 기수에 대한 믿음도 조금 떨어지고 외곽에서 앞선을 나가기도 좀 어려운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자체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5번마 한강 캡틴, 이 마필이 지금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이기는 하지만, 그냥 데뷔전이다 생각하고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한강 캡틴, 7번마 나이트참, 4번마 제라킨,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질주천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4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부진마들의 경주라고 봐야 되는 그런 경주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혼전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입상 가능 마필이 다수 존재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거기에 경주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따라서, 즉 경주의 흐름이 느리다면 막강 추입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두 마필이 있죠. 이 4번마 샤프 선샤인과 7번마 플랜 B. 이 두 마필의 추입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두 마필 다 능력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 버리면 이 두 마필은 시간과 거리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전개가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뭐 보이는 바로는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신의 연이라든가 8번마 브라이트 위너, 뭐 3번마 호명 퀸,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에 갈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조금 예상 외로 보고 있는 게 이 5번마 차돌론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25번을 나와서 우승 2번, 이제 1착 1번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2착 1번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전적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이 역에 나와 있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편성에서도 싸움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좀 남기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막강한 뒷심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경주 전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인데, 저는 이번 경주 이 문정균 기수가 이 차돌론을 가지고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 속에서 앞선 전개만 좀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꼭 선행이 아니라 선의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은 좀 압박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전개만 탈 수 있다면, 전개로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이 5번마 차돌론이고, 기본적인 능력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8번마 브라이트 위너는 제가 노리는 건 기습 선행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편성이라면 솔직히 기습 선행도 가능한 마필이죠. 이번 경주의 순발력으로 봤을 때 좀 빠른 마필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신의 여인 정도기 때문에, 그렇다면 8번마 브라이트 위너 입장에서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좀 높고요. 전개가 가장 애매한 마필은 이 1번마 터치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앞선을 갈 수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도 있는 마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복마입니다. 기복마인데 전개 기복마입니다, 이 마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선을 빨리 붙일 수도 있는 마필이고, 늦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늦발을 한다라고 하면 경주를 망칠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초반에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붙일 수만 있다면, 저는 막판 힘을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 그리고 근성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거기에 2억 기수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죠. 게이트도 1번 게이트, 그리고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막강 추입력을 갖고 있는 마필 이 4번마 샤프 선샤인과 7번마 플랜 B. 마지막에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멋있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경주의 흐름이 앞선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4번마 샤프 선샤인과 7번마 플랜 B 비슷한 습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최근의 걸음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오히려 7번마 플랜 B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좀 혼전구도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일단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브라이트 위너, 5번마 차돌런, 1번마 터치참, 그리고 복병으로 7번마 플랜 B,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선전구도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전개를 이렇게 딱 보시면요, 1번 게이트에 있는 원더풀 섀도우, 그리고 3번 리치 게이트, 7번 천구챗, 이 세 마필이 선행을 가고 2번마 스마트 삭스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3, 4코너에 접어들고요. 마지막 직선주로 앞선의 마필들이 버티기를 노리는 가운데 2번마 스마트 삭스가 취입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 이렇게 끝날 가망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네 마필이 지금 인기마입니다. 저도 여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자, 일단 1번마 원더풀 섀도우 게이트의 2점이죠. 솔직히 다비드 기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다만 뒷심은 조금 약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게 전개를 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해 보이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마 스마트 삭스는 솔직히 전개의 2점입니다. 이번 경주 자체가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뭐 강하게, 상당히 빠르게 경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뒷심에서 좀 노출이 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스마트 삭스 입장에서는 선입권, 게이트의 2점도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지금 노릴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을 강력하게 믿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필이 지금 21번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승 없이 2척만 3번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편성 자체도 약해졌고, 그리고 어쨌든 전개에 2점을 안 왔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로 보는 거고요. 3번마 리치게이트가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 1, 2를 다투겠죠. 이 마필이 원래 5월 11일 날 출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산통 때문에 출주 취소가 됐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데, 이 마필이 만약에 5월 11일 날 출전을 했다면 인기 1, 2 마필이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빼고 갈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최근에 계속해서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필이 좀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있고, 막판 근성까지도 좀 보였던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5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주에 그럼 앞선을 쉽게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만치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번마 리치게이트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마필을 되게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리치게이트가 선행을 가서 그냥 꽂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인기만만 쫓아다니선 답이 없으니까요. 제가 오히려 선행을 가는 마필들 중에서 강하게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천구챗입니다. 약간 좀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이기도 하거니와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어쨌든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저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편성 자체도 천구챗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물론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있지만 지금은 안쪽 주로가 그렇게 좋은 주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에 마필 보내놓고 외곽에서 어깨 짚어 3선 정렬만 갈 수 있다면 천구챗이 직선 주로에서 한 발을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들이 선전하는 가운데 인기마 중에 한 마필인 3번마 리치게이트가 전개로는 가장 어려운 전개 때문에 저는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두 마필이 있습니다. 이 10번마 청해제일과
11번마 스트렝스 이 두 마필을 보고 있는데, 자 10번마 청의 제일은 이제 승군전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자 11번마 스트렝스는 저는 딱 이번 경주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당분간은 이 마필을 추천은 안 할 생각인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잦은 병치레 그리고 출주 주기가 상당히 길어졌었던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도 휴양 복귀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어느 정도 앞선에 붙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이번엔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에 이점을 안았습니다. 물론 뭐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스트렝스가 기본적인 순발력만 좀 발휘할 수 있다면, 저는 여기에 나오는 선행마들한테 절대 뒤지는 순발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스트렝스가 만약에 외곽에서 휘감고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마필은 지금 인기권에서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상에만 성공할 수 있다면 배당은 분명히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스마트 삭스, 7번마 천구책, 1번마 원더풀 섀도우,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스트렝스,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앞에 마필들은 다 인기마기 때문에 당일 배당에 따라서 배팅의 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솔직히 아니란 얘기죠. 근데 오히려 11번마 스트렝스가 당일 현장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배당을 노리고 분산 배팅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약간의 좀 혼존 구도죠. 혼존 구도기는 한데 인기마가 선전할 가망은 좀 있는데 의외성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가장 인기마가 이 4번마 라운더 클리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5번을 나와서 우승 없이 2착만 3번을 한 마필인데 계속해서 지금 2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한 발이 아쉬운 거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이고, 제가 이 1월 28일 경주부터 이 라운더 클리퍼를 좀 강하게 추천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천을 해오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막판 결정력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한데, 그냥 웬만한 편성에서는 저는 언제든지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길 마필을 이기고 올라왔고 질 마필한테 진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9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는 조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유승환 기수가 앞선 전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이 6번마 걸작 으뜸이 직전 경주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죠.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는데 이 마필이 계속해서 선행 강편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그 걸음을 내지를 못했는데, 직전에 이 헤리카신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막판에 멋있게 치고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하고 이제 한 번에 더 입상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단점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9마필 분이 추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진로가 막혀서 못 올라올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곽에서 좀 휘감고 올라오기 딱 좋은 마필이 6번마 걸작으뜸으로 보여지고요. 자,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재밌게 보는 말은 이 5번마 레이디코드입니다. 자, 이 레이디코디 김효정 기수가 부상으로 장기간 못 나왔을 때 이제 박태종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고,
이제 김효종 기수가 돌아오면서 3월 31일 경주부터 김효종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기 시작하는 마필입니다. 자, 마필이 마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성은 상당히 좀 뛰어나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디 코디가 아마 이번 경주에 선행 내지는 앞선 전개할 가망이 높습니다. 김효정 기수의 특성상 어쨌든 뭐 이번 경주에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은 많지만 뚜렷한 선행마가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오브마 레이디 코디가 앞선 전개를 할 수만 있다면 직전 경주에 뭐 1번마 미스터 트롯이라든가 뭐 라운더 클리퍼 이런 마필, 금악 다이아 이런 마필이 있었는데 최외곽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적 손해를 좀 보면서도 막판까지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5번마 레이디 코디가 선행을 만약에 갈 수 있다면 버틸 수 있다. 결국 저는 이번 경주요 5번마 레이디 코디의 선행, 그리고 4번마 라운더 클리퍼의 선입, 6번마 걸작으뜸의 막판 뒤집기, 이 정도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마필의 입상 확률을 조금 높게 보고 있고, 복병으로 보자면 외곽에 있는 9번마 모닝볼드입니다. 직전 경주에 다 같이 뛰었죠. 라운더 클리퍼, 레이디 코디 뭐 다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 당시에 인기 1위 마필이었어요. 근데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이 모닝볼드가요, 스타트가 안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 늦발을 하면서 경주를 망쳤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걸음으로 뛰었기 때문에 라스트 파롱 타임이 13초가 나왔다는 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모닝볼드라는 말 자체가 근성을 가지고 막판 뒤집기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항상 근성은 갖고 있는데 승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마필 분이 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데 걸림돌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특징이 뭐 1번마 고스트 드래곤도 앞으로 가려고 할 거고 3번마 골든라인도 앞에 나가려고 할 거고 또 하나의 인기마인 7번마 태평무도 어느 정도 앞에 붙이려고 할 거고 8번마 스톤가이도 역시 앞선에 붙이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되게 두터워질 수 있는데 여기서 레이디 코디가 선행을 딱 가버리고 앞선이 두터워지게 되면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느리게 흐를 가망이 높죠. 그러면 9번마 모닝볼드가 외곽에서 취입을 할 타이밍은 저는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게 또 하나 인기마가 7번마 태평무인데 기본적으로 좀 2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고 직전 경주 갑자기 인기 1위가 된 마필입니다. 이 경주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경주기는 한데 그러면서 이제 드림스카이와 착차 없이 3착에 갖다 댔던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처럼 전개가 그렇게 쉽게 풀릴 그런 경주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라운더 클리퍼, 5번마 레이디 코디, 6번마 걸작으뜸,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모닝볼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레이팅은 높은데 그래서 당연히 부담 중량이 어느 편성에 나와도 높을 수밖에 없는 마필인데 능력이 안 돼서 현군을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쨌든 네 마필을 추천을 할 건데 복숭식 기준으로 이 조합들이 만약에 10배 아래 배당이다. 그러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은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 경주는 일단 배당을 보고 좀 소액 분산 베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제가 그나마 믿는 말은 9번마 사하라문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5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그리고 3착 2회를 한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을 데뷔 전부터 계속 좀 추천했었던 마필이에요. 발전 가능성, 이걸 지금 되게 높게 봤던 마필인데, 생각보다는 전개가 잘 안 풀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이에요. 실질적으로 승군전인데 인기 1위입니다. 뭐 승군전에 나온 마필이 인기 1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자, 승군전에 20주 만에 출전하는 휘양마. 그런데 인기는 1위다. 그러면 나머지 형군의 마필들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주 자체가 1300m 경주인데 강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앞선을 나가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경주는 솔직히 배팅을 포기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마필만 잘 잡아낼 수 있으면 배당은 나올 수 있는 경주거든요. 물론 이 경주가 뭐 인기마사에서 끝나도 저 배당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저는 결과가 그렇게 될지언정 저 배당, 이 편성에서는 저 배당에 절대 공략 안 하는 편성입니다. 자, 일단 이 9번마 사하라문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휴양마이기는 하지만 주행심사 모습도 좋았고, 이번 경주 편성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선행도 가능한 마필, 그리고 발전 기대치까지 생각한다면 이 9번마 사하라몬드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지금 이 마필들의 조교 모습으로 봤을 때 그냥 제 눈에 확 들어온 마필은 8번마 세아꽃입니다. 자, 6세 한 마리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저 배당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바닥권이죠. 계속해서 바닥권이고 3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휴양마죠. 장기 휴양마인데 휴양마가 조교 모습은 괜찮아 보였는데 나머지 마필이 다 그렇더라.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2번마 마파람, 4번마 매니샤크, 뭐 7번마 기쁨환호,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마파람은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더 발전할 수 있었던 마필인데 정책에 접어들었던 마필이죠. 이번 경주 어쨌든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편성 잘 만났고 앞선 전개도 할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뭔가 한 발이 부족해 보이는 기복마입니다. 자, 매니샤크는 저는 솔직히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전형적인 기복마죠. 전형적인 기복마고 앞선이 무너졌을 때 날아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7번마 기쁨 한호는 일단 기수에 대한 믿음도 조금은 떨어지고, 최근의 모습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약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로 대두가 되는 거지, 웬만한 편성에서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이 5번마 피에네스카 역시 승군전인데 5번뿐이 안 나온 마필이거든요. 그나마 보여줄 거름은 좀 남아있다. 그리고 막판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정도로 보고 있고, 또 하나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마필이 20번마 천지스카이죠. 한세네 자만데 좀 조교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지만 기수가 장추일 기수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약편성이라면 한 번쯤은 승부를 해볼 수 있는 마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저 배당은 절대 배팅 안 할 편성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사하라몬드, 8번마 세아꽃, 5번마 피에네스카,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천지스카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기마 선정구도이기는 한데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400m라는 경주거리의 특성까지 감안을 한다면 좀 혼존 구도로 흐를 가망이 높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인기마의 혼존 구도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1번마 한강파워, 2번마 동진불패, 5번마 브라이튼 한센, 6번마 학산마초, 7번마 나이스태양, 이 정도가 지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1번마 한강파워는 이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유승환 기수가 기승한 마필을 좀 많이 추천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유승환 기수를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마필 등을 좋습니다. 자, 이 한강파워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상당히 좀 컨디션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전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1300m 경주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물론 뭐 그 전 경주 국산마 5군에서는 강자랑 싸웠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직전에 그 국산마 4군에서도 역시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라는 걸 보여줬고, 또 하나는 경주거리 1400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건 참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마 동진불패, 직전 경주 3연승에서 상승세가 꺾인 마필입니다. 5번 마 브라이트 한센과 함께 이제 특별 경주에 나왔었던 마필이고,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경주 4월 14일 특별 경주가 편성이 엄청나게 강했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마필들입니다. 뭐 빈체로 카발로, 블랙모션, 미러클 한강, 지구라트, 브라이트 한센, 동진불패, 또 이때 인기마가 장산스포까지 있었죠. 이런 마필들이 뛰었던 경주기 때문에 웬만한 편성에서는 다 인기마로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동진불패와 브라이트 한센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텐데, 이 두 마필이 지금 1400이기 때문에 따당으로 동반 입상하기는 솔직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죠. 1400m 경주에서 앞선 진행을 하는 두 마필이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다. 따당으로 나오기는 힘들다. 단 능력마일 경우엔 가능하다. 근데 이 동진불패나 브라이트 한센은 둘 다 능력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앞선 전개 후에 그냥 꽂힐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질주수성이 지금 겹친다라는 거는 두 마필 다한테는 단점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도 역시 단점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두 마필 다 레이팅이 꽉 찬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부담 중량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입상에 성공해서 승군을 해야 이 고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마필을 그냥 단순 비교하자면 저는 브라이트 한센보다는 동진불패가 조금은 더 발전 기대치가 좀 있고 마필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여기 학산마초는 꾸준히 자기 걸음은 내고 있지만 어떤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닌데 항상 끈끈하게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이고요. 자, 7번만 나이스태양이 이번 경주에 인기 1, 2를 다툴 인기마입니다. 자,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 전개를 했죠. 이때 국대파이터가 이제 선행을 가면서 이 나이스태양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에서 강하게 쳤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조금 무뎌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걸음이 무뎌져서 걸음이 무뎌지게 되면 거의 입상에 성공을 못 하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올라온다?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이스태양이라는 마필의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문제는 문세영 기수가 지금 기승 영지이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김동수 기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문세영 기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나이스태양의 기승을 했을 때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었던 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쉽지가 않고, 이번 경주에는 직전 경주처럼 앞선 전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스태양이 어떤 자리 잡기도 좀 힘듭니다. 그리고 외곽에도 역시 뭐 원평타운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꼬일 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이 7번마 나이스태양의 전개가 가장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제가 보는 복병은 뭐냐? 솔직히 좀 고민을 했던 게 이 9번마 스틸플레이예요. 이 마필은 글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조금 휴양을 하고 나왔던 마필인데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좀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제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막판 탄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 마필은 당일 현장에서 좀 컨디션 체크를 좀 꼭 하셔야 될 마필이고,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말은 이 4번마 라온 엠파이어입니다.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편성에서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긴 하고, 또 하나는 선행 강편성일 경우에 좀 고전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막판에 이 인기마들이 선행 경합 속에서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느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라온 엠파이어고, 직전 경주처럼 헤리카신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에 이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점을 좀 살린다면, 그리고 전개를 잘 타고 나올 수 있다면 3, 4코너에서 외곽으로 휘감고 나오면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외곽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라온 엠파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복병으로서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하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한강파워, 2번마 동진불패, 4번마 라온 엠파이어,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브라이트 한센,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브라이트 한센이 복병으로 가 있는 이유는 제가 동진불패를 브라이트 한센보다 좀 더 세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마필 두 마필이 나왔습니다. 1번마 마이티센, 6번마 나이스 빅걸. 아마 현장에서도 이 두 마필 조합이 최저 배당을 좀 형성할 가망이 높은데,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1번마 마이티센과 6번마 나이스 빅걸의 단방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번마 마이티센은 이제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게 좀 더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좀 계속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4군에 승군한 이후에 좀 선행 강편성에서 좀 많이 싸우다 보니까 조금은 아까운,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좀 많이 보이긴 했는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거기에 게이트 이점도 안고 있다. 그러면 단독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높고, 자, 나이스 빅걸 직전 경주가 너무 제 입장에선 아쉬웠습니다. 이 나이스 빅걸을 강하게 추천하고 이마피를 중심으로 배팅을 하는데, 나이스 태양을 좀 약하게 보는 바람에 김동수 문세영 조합을 좀 약하게 봤죠. 그러면서 결국 적중에는 실패했는데, 다만 어쨌든 나이스 빅걸을 강하게 봤다라는 데 그냥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젠 인기마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게 아디오스 찰리의 자마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나이스 빅걸이라는 말도 인기마 대열에 올라섰고, 직전 경주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좀 증명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근데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초반 스타트죠. 직전 경주는 게이트의 이점으로 스타트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양호했었는데, 이 마필이 스타트가 그렇게 잘 되는 마필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마필의 변화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좀 강해 보이고, 다만 현장에서 이 조합이 뭐 최저 배당, 뭐 두 배당, 세 배당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솔직히 배팅의 가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관전해야 되는 경주이기도 하고, 이 두 마필의 화성을 좀 깰 수 있는 마필로 외곽에 있는 9번마 파워풀 화성이나 5번마 성실대로 등이 있는데, 글쎄요, 이 두 마필이 자력으로 좀 승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체크하셔야 될 마필은 4번마 삭스키입니다.
데뷔전이죠. 데뷔전에 나오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블레임의 장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월드 블레임이라는 마필 있죠. 계속해서 지금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 마필. 직전 경주에서도 뭐 인기 1위였지만 결국 아쉬움 남기고 말았던 그런 마필인데, 그 마필이 데뷔 당시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막강 탄력으로 추입으로 입상에 성공하면서 고배당을 터뜨렸죠. 자, 이 블레임의 자마들이 대부분 막판 탄력, 근성을 갖고 있는 자마들이 많습니다. 자, 이 4번마 삭스킹이 지금 데뷔전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마체도 당당한 마필이고요. 이혁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는데 마필 자체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인데, 글쎄요, 저는 삭스킹의 입장에서는요,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 제가 이 1번 마이티센과 6번 나이스 빅걸의 단방 승부를 보는 가운데 조금 주저하는 이유가 생긴다면 바로 4번마 삭스킹입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저라면 배팅 전략을 4번마 삭스킹을 놓고 가는 전략을 세우는데, 현장에서 이 두 마필의 상태가 너무 좋거나 또는 삭스킹의 상태가 별로더라 그러면 솔직히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배팅 자체를 좀 쉬어야 되는 경주고요. 마필의 상태가 다 좋아 보이면 이 세 마필을 가지고 승부해 볼 만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합군 경주답게 외산마들이 많은 인기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최상위군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마필들이 몇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경주에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혼합 상군 정도 되는데 1200m 단거리라면 이번 경기에 나오는 마필들은 대부분의 마필들이 기본적인 순발력은 다 갖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뒷심도 다 보유한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도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경주가 좀 압도적 인기를 누리는 네 마필이 있습니다. 1번마 드림아일, 그리고 7번마 썬더드림, 8번마 영혼파이터, 9번마 영웅부활, 이렇게 네 마필이 나오는데, 자, 일단 9번마 영웅부활, 저는 이 마필은 글쎄요, 상위군까지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앞뒤가 다 되는 뭐 전개 이점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근성도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 이제 문세영 기수의 마필이었는데,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못하니까 이제 헤리카신 기수로 기수가 변경이 됐어요. 과연 이 점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전 1400m 경주이기는 하지만 막판에 천지광풍한테 덜미가 좀 잡혔다. 이 편성 자체가 영웅부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약한 편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착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웅부활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복을 보인 그런 경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 영웅부활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좀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을 조금 이제 순치를 해 나가면 상위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어쨌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다가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입마 호흡이 문제는 될 것으로 보이지만, 헤리카신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저는 충분히 따라가는 전개 또는 여차하면 선행도 갈 수 있습니다. 자, 8번마 영원 파이터, 이 마필은 지금 점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4군마죠. 레이팅 49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무려 7kg나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만 생각을 한다면 엄청난 메리트를 안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 선행을 가는 마필,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이고 선행을 가면 버티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조교시 모습을 보면
마필이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나댄다. 그러니까 제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8번마 영원 파이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인정은 하지만 이번 경기에 나온 마필들이 좀 만만치 않은 마필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점핑 출전에서 이 부담 중량이 낮아졌다라는 이거 하나만 갖고 승부가 될 것이냐,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7번마 썬더드림은 지금 3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 한 번에 3착. 그게 직전 승군전이었습니다. 자, 이 경주가 썬더드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경주였는데 이동화 기수가 초반 스타트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타트가 잘 안 되면서 막판에 탄력을 붙이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좀 착차 없는 아쉬운 승부가 되고 말았는데, 물론 직전 경주처럼 이 경주작, 이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이 아니다 보니까 직전 경주처럼 뭐 출발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만회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만약에 발주만 이루어진다면 이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또 하나 1번마 드리마일, 또 유승환 기수입니다. 자, 저는 일단 이 1번마 드리마일이 갖고 있는 마필의 능력은 어느 정도 믿습니다. 믿는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편성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리마일은 순발력도 있고 막판 탄력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이번 경주 이 마필이 지금 영웅부하를 자력으로 넘어선다, 또는 7번마 썬더드림을 자력으로 넘어선다,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요. 또 게이트가 1번 게이트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발빠른 마필들이 지금 많은 편성입니다. 그럼 1번 게이트에서 안에 갇힐 가망이 높죠. 그러면 초반에 자기 정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아이를 만약에 다른 편성에 갖다 놓으면 당연히 인기마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조금은 위험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기마 중에서 저는 7번마 썬더드림과 9번마 영웅부활, 이 두 마필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두 마필은 전개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자, 그럼 복병에서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라운더 하이맨하고 4번마 터프맨입니다. 자, 3번마 라운더 하이맨,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 게이트의 이점으로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결국 이 라운더 하이맨과 8번마 영원 파이터가 기본적인 앞선 전개에 좀 경합을 펼칠 마필로 보이는데, 저는 8번마 영원 파이터를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3번마 라운더 하이맨이 어떻게 보면 좀 선행을 가서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4번마 터프맨은 지금 회춘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 원래 이 마필이 순발력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침체기를 거치고 최근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질주 습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6세 마필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의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기본 능력으로는 터프맨이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마필의 상승세라는 거는 전혀 무시를 못하는 요인이고, 이번 경주 인기권에선 조금 멀어져 있을 마필이기 때문에 막판 견제 없이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9번마 영웅부활, 7번마 썬더드림, 3번마 라운드 하이맨,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터프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인기마 선정구도로 보여지고, 만약에 이번 경주에서 배당이 나왔다, 그러니까 복승식 기준으로요, 배당이 나왔다면 저는 적중 못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3번마 나노마신, 5번마 메이킹 스토리, 6번마 럭키파티, 9번마 국대파이터, 이 네 마필이 좀 인기마가 될 거고요. 자, 1700m 경주거리 스타트가 딱 되면 9번마가 좀 선행을 갈 가망이 높고,
근데 문제는 외곽이라는 거죠. 1700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3번마 나노마신과 6번마 럭키파티가 조금은 빠르게 붙일 거고 5번마 메이킹 스토리가 따라가는 전개. 이게 결승선 직선주로까지 이어질 가망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특히 이 9번마 국대파이터 직전 경주 인기 2위 마필이었죠. 직전 경주가 뭐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있었지만 인기 2위 마필인데 이 나이스태양과 시종일관 선행 경합을 펼쳤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국대파이터가 원사이드하게 앞에 나가버렸죠. 앞에 나갔고 나이스태양이 따라갔는데 사코노 지점부터 이 두 마필이 경합을 벌이면서 국대파이터가 안쪽 주로로 들어가면서 걸음이 죽고 말았습니다. 초반 힘한배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1700의 외곽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직전 경주처럼 이 국대파이터가 좀 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700m 거리의 특성상 선행을 가서 이제 직선주로 뒷직선주로에 들어서면서 좀 제어를 하면서 힘한배를 할 수 있으면 저는 막판에 뻗을 탄력도 나온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뒷심이 없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대파이터가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초반에 선행을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면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이 3번마 나노마신 계속해서 아쉬움이죠. 계속해서 인기마입니다. 계속해서 인기마인데 이 마필이 좀 선행을 갔을 때 조금 더 힘을 내는 마필인데 앞선에는 붙이지만 선행을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자 헤리카신 기수가 직전 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에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 국대파이터와의 선행 경합이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게이트의 2점으로 조금만 밀고 나오면 나노마신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리한 전개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 국대파이터가 승부를 걸고 초반에 강하게 치고 가버리면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31쪽 광화민마방에서 나노마신하고 메이킹 스토리 두 마필을 지금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나노마신이 선행에 성공을 하면 이 마필이 버틸 가망이 높고요. 그러면 솔직히 동반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국대파이터가 선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노마신보다는 메이킹 스토리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마필이 전적으로는 솔직히 별론데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겼었죠. 근데 직전 경주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조금은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6번마 럭키파티는 지금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음이 가기는 하는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근성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막판까지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성을 CC1 기수가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퍼지의 자마기 때문에 막판 탄력도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입상 가능마로요. 9번마 국대파이터, 5번마 메이킹 스토리, 6번마 럭키파티,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나노마신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아마 인기 1, 2, 3, 4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잘 보시고 과연 승부할 만한 배당이냐를 판단하셔서 배팅에 임해야 될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등급 경주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2번마 파워군주 레이팅 65로 꽉 찬 3등급 마필이고요. 이다나은 레이팅 63 3등급 마필, 그리고 11번 천둥호랑이 역시 레이팅 65로 꽉 찬 3등급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 마필이 지금 점핑으로 세 마필이 지금 출전을 했는데 이 세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점핑한 마필들 이 2군하고 3군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핑마들이 인기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금 2등급으로 출전한 마필들이 2등급에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마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등급을 쉽게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5번마 라운더 아리아입니다. 물론 좀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 마필이고 뭔가 좀 한 발이 아쉬운 그런 마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도 갖고 있고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 특별경주에서도 이제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고요. 솔직히 이 정도의 모습만 보인다면 저는 충분히 이번 편성에서도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이팅도 지금 80으로 꽉 찼기 때문에 어쨌든 입상으로 승군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이 점핑 추천하는 마필들 중에서는 역시 2번마 파워군주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계속해서 좀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 이 3월 16일 경주에서 아쉬운 4착을 했죠. 근데 이때 싸움 마필을 보시면요. 강풍마, 정상 에이스, 히어로 파이터 이런 마필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천둥호랑이 역시 이 마필과도 싸웠는데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선입권 끝자리적에 붙여서 따라가면서 막판 탄력을 보이는 마필인데 막판 추심력만큼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앞선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개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자, 3번마 이다나은이 최근에 행보를 보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다나은이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솔직히 저는 좀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다나은이 싸웠던 마필들을 보시면요. 이다나은이 우승할 때 그 아래 클럽 D 만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경주에서 오늘 같이 나오는 머스탱 파워한테 뭐 착차가 없기는 하지만 졌고 그 아래 마필이 럭셔리 캡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다나은의 입장에서는요. 좀 약편성에서 계속 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거기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이 2등급에서 쉽게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 아무리 이게 2등급 마필에 어떻게 보면 좀 약한 2등급 마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다나은 입장에서 이런 마필들을 쉽게 넘어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11번마 천둥호랑이는 지금 좀 들쭉날쭉하는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800도 충분히 좀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6kg나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추입마라고 봐야죠. 추입 승부를 하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내려갔다. 이건 추입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해진 겁니다. 물론 상대가 2등급 마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만만치는 않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거는 사실이고요. 아마 김동수 기수가 기승한 이 7번마 럭키월드 이 마필이 이제 들듯 말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고 막판 탄력은 참 막강한 마필인데 최근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하향세라고 봐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조금은 특이하게 좀 기대를 갖고 있는 마필이 9번마 월드참입니다. 자, 최근에 행보를 보시면 볼 게 없습니다. 자, 이 월드참은요 연승을 달렸던 마필이고 순발력이 막강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좀 병치레로 장기 휴양을 하면서 이 놀라운 순발력, 근성 이런 게 조금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마필이 저는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마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컨디션이 이제 정상 주기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정상 주기로 지금 경주를 뛰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갔을 때 솔직히 잡을 마필도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네, 이번 경주냐, 뭐 다음 경주냐, 또 다음 경주냐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솔직히 월드참이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마필이 이 6번마 질주본이나 또는 10번마 슈어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기세가 한풀 꺾인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월드참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지금 부담 중량도 많이 내려왔는데 한 번쯤은 이 월드참이 선전해 주기를 조금 기대해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라운더 아리아, 2번마 파워군주, 그리고 11번마 천둥호랑이,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월드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는 편성입니다.